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규모로 최악의 고용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고용 한파의 원인이 뭔지 또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들어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조짐은 보였지만 지난달 들어 상당히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뭐 참사라고들 지금 부르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이게 정말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예. 나왔습니다. 이제 올 1월에 이제 33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2월에 이제 10만 명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는 이제 지난달에 5천 명으로 떨어져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최저치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자는 이제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서 외환위기구 최대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 고용률은 61.3%를 기록을 해서 이제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공공부문과 이제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 등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하고 이제 농림어업 부분을 제외하면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는 27만 개나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 쇼크가 이제 고착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는 조짐들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이제 폭염 탓으로 이제 돌리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와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제 정책 실패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이제 12만 7천 명 감소를 해서 지난 4월 이후에 이제 4개월 연속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이제 구조조정 여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가 호황인 상에서 우리나라 제조업만 이렇게 부진을 겪는 것은 면밀히 따져보면 이제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공정 경쟁이란 명목으로 이제 반기업 친노조 정책들을 추진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소매, 음식업 등 이제 최저임금과 밀접한 업종에 이제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가장 큰 또 영향을 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 실패가 이제 고용 쇼크의 이제 주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고용 쇼크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달 고용동향 자료에서 보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40대 일자리가 급감했다는 점이 눈에 상당히 띄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0대의 일자리가 급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이제 40대가 이제 14만 7천 명으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했고 30대가 이제 9만 1천 명 정도 감소를 해서 이제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연령대의 일자리가 지금 23만 8천 개나 지금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40대가 이제 40대 일자리가 이처럼 이제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이제 제조업의 구조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의 이제 붕괴에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40대는 이제 외환 위기 때 사회에 진출한 이제 1세대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고용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비정규직과 같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에 이제 주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사정이 안 좋을 때마다 이제 구조조정에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직장을 잃은 이제 40대들이 이제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이제 이렇게 진출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이 이제 직격탄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대가 주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는 이제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육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연령대가 이제 직장에 이제 위기가 온다는 것은 그 가정의 위기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40대는 이제 연령상 보면 재취업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장기 실업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0대 지금 일자리가 감소하는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고용동향이 이렇게 발표되고 김동연 부총리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뭐 경제 사령탑에 대한 뭐 책임론도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 경제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이제 이 경고음이 이제 울리기 시작을 했고 6개월째 이제 이런 고용 쇼크가 이어졌는데도 마치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대책 계획을 하고 대통령께서는 고용 악화 원인부터 이제 파악을 해보라 하는 이제 지시를 할 정도니까 그동안 원인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6월부터 이제 고용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이제 막연한 이런 기대감이나 이제 부풀리고 있었으니까 참모들에 대한 경제 참모들에 대한 이제 책임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이제 잘못된 진단을 바탕으로 이제 무리한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현재 고용 쇼크가 이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제조업의 수출 부진, 내수 부진, 서비스업의 이제 타격 이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잃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을 하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들을 이제 단행했던 것이 사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이제 고용 쇼크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부는 아직도 고용 상황을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고 최저임금을 또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휴 시간을 소정 시간에 이제 포함하는 이제 이런 무리수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이런 이제 기존의 정책들을 반복한다면 사실은 희망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원인이 뭔지 정말 모르냐고 묻고 싶은 심정일 것 같으실 건데 지금까지 정부는 고용 쇼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산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이제 근본적 원인을 보기에는 이제 어렵습니다. 예.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이제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것도 아니고 정부도 이제 취업자 증가 목표를 32만 명으로 잡을 때 이미 이제 그 생산 인구 감소를 이제 감안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20년의 시계를 두고서 잠재 성장률이나 이제 장기적인 고용 추세를 설명하는 데는 이제 적합한 변수지만 지금처럼 절벽처럼 이 취업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적합한 변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용 쇼크가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이제 정부의 설명이 이제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고용률이나 고용률이 이제 좀 높아지거나 실업자 수가 이제 감소를 해야 되는데 고용률은 이제 올 2분기 들어서 0.1% 감소를 했고 7월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0.3% 포인트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노동 공급이 줄면 일할 사람들이 줄기 때문에 이제 구직난이 일어나고 실업자가 이제 줄어들어야 이제 정상인데 7개월째 이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도 이제 인구 감소가 감소로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의 고용 참사는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이제 고용 측면이 아니라 노동 공급 측면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여력이 현저히 떨어진 이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참담한 이런 고용 지표의 하반기 취업자 수 전망치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고용 지표, 고용 사정은 좀 어떨까요? 예, 지금 보면 하반기 고용 지표가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올 취업자 증가수 목표를 이제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예. 낮춰 잡았지만 그것도 그랬죠.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월에서 7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제 12만 2천 명에 그치고 있어서 정부 목표 18만 명을 달성을 하려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5개월간의 월 평균 26만 명씩 이제 고용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라면 오히려 이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6월과 7월에 연속 이제 15만 명으로 증가를 했고 취업 자체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들도 이제 54만 6천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와 이제 비경제 활동에 증가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이제 회복이 되려면 제조업이 활기를 찾고 이제 투자와 소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부터 이제 장기 침체로 접어든다는 이제 이러한 이제 전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제 고용 사정이 좀 더 나빠질 것 같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고용이 이제 악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뿐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다른 경제 지표도 최악을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뭐 안 좋다 안 좋다 우리 경제에 대한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은데 하반기 경제 사정도 좀 어떨까요? 예, 그 지금 뭐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생산이 늘어서 이제 고용이 증가한다는 이런 선순환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지만 현실은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고용 비용이 늘어나서 고용이 취업자 수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 소득이 줄고 소비 줄고 투자와 이제 생산이 주는 이제 지금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2분기 민간 소비를 보더라도 0.3% 예. 정도 증가에 그쳐 있고 경제 이제 역동성을 보여주는 이제 설비 투자도 한 6.6%나 지금 감소를 하면서 이제 GDP가 2분기 증가율이 0.7%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에 이제 버팀목 역할을 했던 이제 반도체 산업마저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부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까지 이제 공급 부족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도 공급 과잉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국은행이나 주요 이제 해외 증권사들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고 투자 주의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경제 전망치를 2.9%로 내렸고 예.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제 2% 이제 중반대를 기록할 거라는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장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이 전망과 달리 정부만이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이제 경제팀들은 조선업이나 이제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연말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고용 사정이 나아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그와 같은 기대와 달리 현실은 이제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정부 입장에서 참 이런 현실이 답답할 것 같은데 정부가 휴일인 어제 긴급 당정청 회의를 갖고 좀 일자리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또 다시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좀 내놨어요. 벌써부터 좀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 여전히 좀 좋지 않게 바라보고 계시죠? 예. 그 원인 진단도 그랬고 지금 대책도 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정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서 이제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고 예. 정책을 이제 수정하기보다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이제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2년 동안에 이제 본 예산이 36조 원, 일자리 추경이 15조 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3조 원, 총 이제 54조 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4조 원의 재정 보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뭐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런 고용 참사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미국과 영국은 지금 안정 고용 상태로 접어들고 있고 이제 일본의 실업률이 2% 중반대로 이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그 고용 참사를 겪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그 선진국들의 정책을 이제 벤치마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추고 소득세도 이제 33%까지 대폭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규제 개혁하고 법인세 낮추고 그래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 고용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을 하고 반기업, 반노조 정책을 이제 펴가면서 투자 환경은 나빠지고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그 고용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고용 참사가 고착화되고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